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보금자리 없어도 된다. 혼자면 월세도 충분하지.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제 결혼 못하는 분들. 예, 이제 결혼하기엔 뭔가 좀 부족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약간 좀 합리화하는 말이야. 뭐 그런 말 있잖아. 뭐 남자는 뭐 결혼 안 해도 뭐 월 200이면 충분하다. 나는 뭐 내 집 마련할 생각 없다. 어차피 나는 뭐 공간 많이 안 필요하고 그냥 내가 살 공간만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능력이 부족한 거니까. 물론 지금은 이 대한민국 상황을 봤을 때는 결혼 못하는 사람이 늘 수밖에 없어요. 남자 여자 늘 수밖에 없어요. 뭐 혼자 살아야죠 그러면. 근데 혼자 살더라도 다 똑같이 혼자 살 것 같습니다. 다 똑같이 이제 뭐 내 집 마련 못하고 다 뭐 월세 살고 그럴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럼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혼자 살아도 어느 정도 갖추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어떤 질적인 차이 그리고 노후 대비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벌어질 겁니다. 엄청나게. 보통 혼자 살면 다 돈 없이 뭐 그냥 이제 원룸 같은 데서 그냥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나름 갖추고 내 집 마련하고 사는 분이 있고 혼자 사는데 좀 능력이 부족해서 월세 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어느 쪽이 힘들까 이게? 당연히 월세 사는 분도 힘들겠죠 이게.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점점 혼자 사는 게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점점 올라가고 있어.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지금 대한민국은 점점 1인 가구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데 더 많아질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1인 가구가 뭔가 혼자 살아가기엔 빡세지고 있습니다. 빡세지고 있어.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1인 가구는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절대 다수는. 돈을 많이 못 봅니다. 남자도 솔직히 말해서 혼자 사는 분들 중에서 정말 돈을 많이 버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고 여자분들 대다수가 돈을 적게 벌어요. 자, 그 통계청에 나와 있는 그 1인 가구 중위소득이 이제 얼마 되냐 하면 정확히 1237만 원입니다. 이 주위값이 뭔지 아시죠? 전체를 100으로 잡으면 50, 그러니까 50등 하는 사람의 위치. 그러니까 전체가 100등까지 있으면 1등이 100등까지 있으면 50등 하는 사람. 이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이에요. 그러면 아래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 중간값이 이제 월 237만 원. 세 전입니다. 세금 떼면 213만 원 나올 겁니다. 한번 볼까? 얼마 나오는지. 자, 보겠습니다. 네, 213만 원 나오네, 정확히. 네, 맞췄네요. 200만 원 겨우 번다는 거야, 세금 떼고. 보통 그리고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1인 가구 대부분 어디 많은지 아세요? 서울이나 수도권에 많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월세가 비싸지 않나요, 여러분? 보통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데 수도권도 요즘 월세는 50을 잡아야 되고 서울은 한 60 밑으로는 없어요, 방이. 예. 60 밑은 방이 없고 오피스텔은 80 이상 잡아야 돼. 100 넘어가는 것도 많고. 근데 저 200 벌어가도 될까 이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서울에 지금 1인 가구가 엄청 많은데 저축을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내 집 마련 이미 뭐 물 건너갔고 그냥 돈 버는 거 그냥 먹고 사는 거 끝난 분도 많을 거예요. 이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상컨대 지금 서울에 이제 짐 싸두고 올라가신 분들 중에 1인 가구 고정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중에 결혼하는 분들은 사실상 거의 없을 겁니다.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이 결혼할 때 어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게 결혼하려면 어디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벌이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여자도 벌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모아놓은 돈이 많아야 되고 부모님 어떤 뒷받침도 돼야 되는데 부모님 지원도 안 되고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고 본인도 별로 안 좋아. 누가 결혼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울 각자의 집값 비싼데. 근데 나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뭐 결혼은 못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서울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을 거야, 이게. 진짜 많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산다고 안일하게 사시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에 있는 분들보다 서울에 혼자 사는 분들 더 걱정이 돼, 이게. 지방에서 짐 싸들고 서울 올라간 사람들 중에 정말 뭐 학벌이 좋고, 정말 괜찮은 직업 가진 사람 별로 없어. 서울도 뭐 좋은 직업 있지, 뭐. 전문직이나 아니면 방송국 신문사 같은 뭐 직업 있죠. 뭐 기자나 뭐 PD 같은 거. 근데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중에 그 정도 직업군을 가진 사람 거의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언론 같은데 이제 내가 PD나 뭐 기자 같은 거 된다고 치면 보통 인서 명문대 나와야 돼요. 뭐 스카이나 서성한 정도 나와야 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지방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스카이 서성한 정도 가는 사람들 전교권에서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럼 지방 사람들 서울 올라간다 해도 보통 직장 다니는 게 보통 큰 기업은 아니에요. 보통 중소야, 중소. 예. 뭐 지방하고 월급 차이 크게 안 나, 이게. 그 월급 받아가지고 비싼 월세 생활비 내가면서 산다고 치면 사실 돈이 모이는 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서울도 여러분 있잖아요. 중소기업 월급이 짜요, 여러분. 많이 짜. 대신 서울이 좋은 거는 지방보다는 그래도 그런 투잡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은 거예요. 뭐 배달이나 아니면 택배 상하차 같은 일이 지방보다 많아. 그래서 서울에 보면 투잡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서울은 그런 말 하더라고. 직장 하나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돈 절대 모을 수 없다고. 그래서 돈 모으신 분들이 보니까 보통 이제 낮에 직장 다니고 일 끝나고 와가지고 배달로 이제 부수익 얻고 보통 이런 식으로 돈을 모으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돈을 모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삶이 힘들잖아,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음 가져야 돼. 내가 혼자 살기 때문에 내가 결혼 안 한다 하더라도 혼자 살기 때문에 더 잘 살아야 돼, 여러분. 일단 내 집이 있어야 돼, 여러분. 예. 나이 먹어서 여러분 이 주거라는 거 무시 못 합니다, 이게. 꼭 좋은 아파트 필요 없습니다. 꼭 재테크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사 걱정이 없고 월세 걱정이 없는 것만으로도 이 주거의 어떤 만족감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나이 먹고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뭐 월세방 전전하면서 이 집 저 집 떠나다니는 거 이거 정말 처량합니다, 여러분. 젊을 때 이거 이 고생하는 거지. 나이 한참 먹어서 모은 돈 없이 내가 월세 뭐 집주인이 오래 달아가니까 보증 오래 달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데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이거 정말 지긋지긋하걸, 여러분. 그리고 월세는 계속 오릅니다. 월세랑 보증은 계속 올라요, 여러분. 이게 서울 경기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광역시도 오릅니다. 광역시도. 대구, 부산, 대전도 올라요, 여러분. 인천도 오릅니다. 월세값이 오르게 되면 누가 손해예요? 월세에 사는 분들 손해 아닙니까? 애초에 월세에 사는 분들 중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버는 분들이 많지가 않을 텐데, 그럼 한번 생각해봐. 어? 젊을 때는 혼자서 월세 사는 게 괜찮겠지. 과연 나이 먹어서 괜찮을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원룸 월세 100만원 시대입니다. 서울뿐만이 아니라 수도권도 향후 몇 년간 월세는 폭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데 월세는 오른다는 생각을 왜 안 하는지,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끝도 없이 오르고 앞으로 대한민국도 유럽처럼 강에다 배 띄워놓고 사는 보트피플, 깃바람 텐트에서 생활하는 사람, 역상의 노숙자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뭐 서울 원룸이 100만원, 다 100만원 아니지만 좀 괜찮은 원룸이 100만원 가까이 해요. 괜찮은 원룸. 서울에서 괜찮은 원룸이 뭐냐 하면 이제 인프라가 좋은데 역하고 가깝고 그리고 원룸이 신축이에요. 신축이라서 뭐 엘베 있고 뭐 편의상 다 돼 있어. 네. 집에 에어컨 달려 있고 다 돼 있어요. 그런 곳은 한 100만원 가까이 할 겁니다. 한번 볼까, 서울에. 자, 서울 원룸 한번 검색해 볼게요. 물론 이게 실제 원룸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원룸 월세 역세권. 지금 역세권 한 70만원 가까이 하네요. 원룸. 네. 65에 70만원. 보증금 1000만 넣었을 때 기준. 네. 이거 무시 못해요, 여러분. 오피스는 거의 100만원 할 겁니다, 지금. 역세권의 오피스텔이면. 보자. 자, 얼마, 강남은 100만원 그냥 넘고요. 강남 쪽 100만원 넘고. 와, 비싸다. 와, 진짜 비싸네. 자, 와. 야, 서울 진짜 돈 많이 벌어야겠다, 진짜 이런 거 보면. 와, 돈 진짜 많이 벌어야겠다.
야, 신축 원룸이, 복층 원룸이 95만 원이네요. 월세가. 보증금 얼마지? 보증금 1095. 와. 용산구 청파동에 이제 신축 오피스텔, 2022년 신축이죠. 이게 복층이고요. 실평수가 한 6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입니다. 복층 원룸. 근데 이게 월세가 정확히 115만 원입니다. 예. 신축 오피스텔이 역세권. 예. 여기 보니까 숙대입구 여기 근처네요. 예. 역세권 끼고 있는 서울의 이제 신축 오피스텔 원룸이 100만 원대입니다. 100만 원 그냥 넘습니다. 못 믿겠으면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예. 와, 진짜. 야, 서울 어떻게 사냐, 진짜. 돈 진짜 많이 벌어야겠다. 와. 야, 300 벌어가지고 안 되겠는데, 이게? 와. 서울에도 여러분 300 이상 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 중에서. 근데 문제는 여기서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100만 원에서 내 시간 지나면 110만 원, 120만 원 된다니까요. 여러분, 참고로 대구 지역도, 대구도 이제 그런 인프라 좋은데 신축 원룸을 60만 원대 합니다. 서울만큼 아니더라도. 예. 지금 월세가 다 오르고 있다, 이거, 여러분. 왜냐면 월세 수요가 많잖아, 여러분. 어차피 전세로 사람들이 안 갈 거고. 다 월세로 갈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도 돈이 많이 없으니까 집 못 사고, 그러면 다 월세로 갈 거 아니에요. 월세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월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저는 월세를 받는 이제, 세를 놓는 저 건물주분들이 대부분 빚쟁입니다. 저분들이 이제 그런 오피스텔 구입하고, 그 원룸 구입하고, 원룸 건물 구입할 때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매달 갚아야 돼. 예. 그분들도 이제 이자 계속 오릅니다. 오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월세 올릴 수밖에 없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피스텔 뭐 전기 나가고 뭐 수도 고장 나고 방소구사 같은 거 하면 생각해봐. 고임이 나갈 거 아니에요. 업자 부를 거 아니야. 업자도 매년 올려서 돈을 부르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유지하는데 돈 더 많이 드니까 세금도 더 많이 오르니까 당연히 월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나이 먹어서도 쭉 월세를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빡십니다. 젊을 때 월세 사는 거지. 나이 먹어서는 좀 집이 흐름해도 내 집 같은 집이 있는 게 낫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